안녕하세요 여러분, 짱명진 변호사 채널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간소송 얘기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요새 상간소송 관련해서 문의가 오는 것들 중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의뢰인들이 상담 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어떤 증거를 대체 모아야지 효력이 있냐,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간소송할 때 증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 증거, 이 얘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상담할 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정황상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 그리고 잘 때도 핸드폰을 이제 몸에서 이제 놓지 않고 끼고 잠을 자서 이제 어떻게 핸드폰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잠금도 이제 내가 모르는 장치로 되어 있고 지문으로 돼 있다든지 부부가 공유하는 비번이 아니라 다른 비번으로 바뀌어 있다든지,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죠. 이제 잘 때도 자꾸 옆에 두고 주무시려고 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제 그렇게 좀 증거 확보가 어떻게 보면 잘 막혔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정말 직접 미행을 하셔서 상간녀 혹은 상간남과 내 배우자가 같이 팔짱이라도 끼고 손이라도 잡고 걸어가고, 어느 숙박업소나 이런 데로 같이 출입을 하고 이런 거를 직접 미행해서 찍으셨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하셨다, 그만큼 좋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가장 베스트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다른 증거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영상, 이런 것도 좀 좋은 증거가 됩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를 보면 어디를 갔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동승자의 목소리도 웬만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치밀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지워지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증거 확보에 성공한 경우가 제 의뢰인들 중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핸드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까지 핸드폰을 남편이 혹은 아내가 끼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혹시 우리가 핸드폰을 좀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면 우연히 우리가 그 핸드폰을 보게 된 상황이라면 거기에 이제 상간녀나 상간남과의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내역이나. 근데 전화는 사실상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 내역 자체는 의미 있지는 않은 게, 정말 많다거나 새벽에도 계속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사실 한두 번 통화했다는 걸로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좋은 거는 문자나 카카오톡인데, 거기에서도 반드시 내 상간남이나 이제 상간녀와 내 배우자가 좀 이성적인 호감이 서로 있다, 그래서 이성적인 관계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대화가 좀 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집 얘기만 한다든지, 동호회 얘기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상사 얘기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무리 대화 내역이 많아도 둘이서 이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추단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애칭이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 어디를 데이트를 가기로 했다는 약속을 알 수 있다든지,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그 대화 내역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안타까운 경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약간 다른 길로 샌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정황상 되게 명백한데 아주 명백한 증거를 갖고 오지는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구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배우자가 수시로 호텔을 드나든다, 그런 경우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또 이제 우리 의뢰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상간녀 집이 여기인데 맨날 그 앞에 편의점만 이용한다, 그래서 그 편의점을 이용한 문자 내역이 있다, 그것도 어렵겠죠. 일단은 그 상간녀와 직접 접촉해서 어떤 이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그걸로 밝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증거만 있으실 때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상간소송이라는 게 어쨌든 소송이고 피고가 어떻게 방어하느냐를 또 봐야 하거든요. 근데 피고가 탁 증거를 보고서 아 이거는 내가 발뺌해도 되는 정도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는 전혀 이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정확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우리가 승소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이제 이런 증거로는 좀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소송의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패소하면 피고한테서 우리가 소송 비용을 또 피고의 거를 부담해 줘야 하는, 피고한테서 그런 청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고 하는데, 피고로부터 그런 신청이 들어올 염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그런데 좀 증거가 되게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소송하다 보니 잘 돼서 또 중간에 좋은 증거를 찾아서 승소하게 된 케이스도 물론 여럿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좋은 증거들 어떤 게 있는가?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이죠. 그래서 대화가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둘이서 남녀관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증거, 대화 내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랙박스 영상. 왜냐면 둘이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이러는 거에서 둘이 이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게 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둘이 뭐 데이트 코스를 갔을 수도 있고 그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호텔에 출입한 거를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대표적으로 좋은 거, 증거고요. 세 번째, 또 직접 상간녀와 남편 혹은 상간남과 아내를 목격했다면 직접 찍어 오신 사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그냥 같이 뭐 단순히 한 끼 먹는 사진,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둘이 뭐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손을 잡고 있다든지 스킨십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사진으로 남겨오셔야, 혹은 동영상으로 남겨오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간소송할 때 좋은 증거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증거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증거들만이 효력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가 이게 좋은 증거일까? 효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꼭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고 저에게도 상담하셔도 되니까 저희 사무소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럼 상간소송 증거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